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또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나, 오늘도 또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나 하는 피로감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은 어떤 성과를 내야 할까?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할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하는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던 시절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고 다니는 이 모든 짐들이 사실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이라는 것을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빈 배처럼 사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빈 배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허전하고 쓸쓸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빈 배야말로 강물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운 존재입니다. 물살이 거세게 밀려와도 빈 배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바위에 부딪혀도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꾸며 흘러갈 뿐이죠. 반면에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배는 어떨까요? 조금만 파도가 세져도 배가 기울고 바위에 부딪히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때로는 침몰하기도 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담고 살면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빈 배처럼 산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지혜로운 선택을 의미합니다. 마치 여행을 떠날 때 꼭 필요한 것만 가방에 담고 나머지는 과감히 두고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로 가득 찬 배를 끌고 다니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SNS에서 보여줘야 할 완벽한 일상 직장에서 증명해야 할 능력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성공의 모습들, 이런 것들로 마음이 꽉 차 있어서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자들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결국 모든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웠을 때였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군자의 삶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었고, 노자님이 강조한 무의자연의 삶도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뭔가를 채우고 쌓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나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르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빈 배처럼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보는 것 말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빈 배처럼 사는 삶의 지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만 집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배를 무능력하거나 게으른 상태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빈배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빈 그릇에는 어떤 음식이든 담을 수 있고 빈 방에는 어떤 가구든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빈 마음에는 어떤 지혜든 어떤 사랑이든 어떤 평화든 담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편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진리가 들어올 수 없고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진정한 만족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공의 지혜입니다. 비어 있음이야말로 가장 충만한 상태라는 역설적인 진리 말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이런 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즐겨 마셨던 차를 생각해 보세요. 차를 마실 때는 먼저 찻잔을 깨끗이 비우고 시작합니다. 그래야 차의 진정한 맛과 향을 온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찻잔에 이전에 마셨던 차가 남아있다면 새로운 차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겠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걱정, 남들과의 비교, 불필요한 욕망들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현재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없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있어도 그 감동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각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혹시 남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완벽해 보이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싶은 욕구 같은 것들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놓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더 창의적이 되고 더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연습입니다. 마음 비우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동안 머릿속에 떠오르는 잡념들을 관찰하되 그것들에 휘말리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이런 간단한 연습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이런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는 욕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빈 배처럼 사는 삶의 두 번째 중요한 측면인 겸양과 숨은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기 PR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NS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성과와 행복을 과시하려고 하고 직장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자들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들과 사상가들을 보면 대부분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고
그 결과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나 검도를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고수일수록 자신의 실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보자처럼 겸손하게 행동하며 계속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반면에 조금 실력이 늘었다고 해서 과시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비단 무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전문가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조금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겸양이 힘이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겸양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만하고 거만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가르쳐주고 싶어 하지 않지만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겸양하는 사람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만에 빠진 사람은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되고 그 결과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겸양하는 사람이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의 장점을 인정해주며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깊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이런 겸양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겸손이라는 단어를 보면 겸은 조심스럽다는 뜻이고 손은 낮추다는 뜻입니다. 즉,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겸양과 비굴은 다릅니다. 진정한 겸양은 자신감 있는 겸양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과시하지 않는 것이 겸양이고 자신감이 없어서 움츠러드는 것은 비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겸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면 질투하거나 깎아내리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 변명을 하거나 남 탓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혼자서 모든 공을 독차지하려 하지 말고 함께 일한 사람들과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주제인 과유불급의 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지나침은 부족함과 같다는 뜻으로 무엇이든 적당한 것이 가장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동양 철학의 핵심 사상 중 하나로 중용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할 때는 밤새워 일하고 쉴 때는 하루 종일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극단적으로 굶고 먹을 때는 과식을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패턴은 결국 건강과 행복을 해치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균형에 있습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 혼자 있는 시간과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 노력과 자연스러움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엄격함과 친절함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과 리더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너무 엄격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멀어지게 되고 너무 친절하면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엄격하게 대하되 사소한 문제에서는 관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되 그 사람의 인격까지 부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교육 방식을 보면 이런 균형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스승은 제자의 학업에 대해서는 엄격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따뜻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태도가 제자들로 하여금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능력과 겸손의 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면 교만해지거나 겸손하려다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균형은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필요한 때에 적절히 사용하되 그것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검은 필요할 때만 칼집에서 나오고 평상시에는 조용히 숨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위와 서민 정신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서민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낮은 곳에 있을 때도 비굴해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내적인 중심이 확고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관찰입니다. 평소에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지를 관찰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태도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상황적 판단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같은 원칙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내적 중심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가치관과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인 명성보다 본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명성과 평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SNS 팔로워 수 언론에 나오는 횟수 사람들의 인정 등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명성이 아니라 본성에 있습니다. 명성은 외부에서 보는 모습이지만 본성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명성은 변할 수 있지만 본성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명성은 불꽃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밝게 타오르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만 금세 꺼져버립니다. 반면에 본성은 연료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차이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유명했지만 지금은 잊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생전에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지만 훌륭한 본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존경받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성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첫 번째는 욕망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욕망에 휘둘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과 욕망을 절제하며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배움의 태도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려고 합니다. 반면에 자만에 빠진 사람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예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예란 단순한 형식적 예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예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상대방의 지위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이런 본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 정신을 보면 외적인 성취보다는 내적인 수양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학문을 하는 것도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본성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상 속에서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작은 친절과 배려를 실천해 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좋은 본성을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세요. 세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독서와 학습을 통해 지혜를 쌓는 것입니다. 좋은 책을 읽고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배우며 철학과 종교적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은 본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주제인 말의 절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입니다. 말을 통해 우리는 생각을 전달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은 가장 조심해야 할 도구이기도 합니다.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는 말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말의 중요성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에서는 생각 없이 글을 올리고 일상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며 화가 나면 감정적으로 말을 쏟아내곤 합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말을 매우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지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경솔한 칭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칭찬은 좋은 것이지만
경솔한 칭찬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 구체적이지 않은 칭찬, 과장된 칭찬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칭찬은 상대방을 자세히 관찰하고 진심으로 인정할 만한 부분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칭찬입니다. 다음으로 원치 않은 충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의로 충고를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충고는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는 충고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충고를 하기 전에는 먼저 상대방이 충고를 원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조언을 해도 괜찮을까? 라고 물어보거나 상대방이 먼저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충고를 할 때도 명령조가 아니라 제안하는 형태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하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너는 왜 누구누구처럼 못하니? 라는 식의 비교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상하게 만들고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각자는 각자의 장점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도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불평, 험담, 비판적인 말들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에게도 해롭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생각도 부정적이 되고 결국 삶 전체가 부정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말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듣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속에 담긴 감정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 인사, 격려의 말, 희망적인 말들을 자주 사용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런 말들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는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섣부른 위로의 말보다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주제인 평범함의 안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특별함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무언가가 되고 싶어 하고 평범한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매일 먹는 평범한 밥, 매일 보는 평범한 가족, 매일 하는 평범한 일, 이런 것들 속에 진정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평범함을 무시하고 특별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항상 더 좋은 것, 더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다가 정작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같은 평범한 음식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은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큽니다. 이런 평범한 음식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시켜줍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건강법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같은 평범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평범함의 가치는 큽니다. 화려한 만남보다는 평범하지만 진실한 관계가 더 오래가고 더 큰 행복을 줍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서로를 배려하는 평범한 관계가 진정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시간 관리도 평범함의 힘을 보여줍니다. 극적인 변화를 꿈꾸며 무리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평범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보세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 보세요. 두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져 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해 보세요. 지금 마시고 있는 차의 맛, 지금 느끼고 있는 바람, 지금 들리는 소리들에 집중해 보세요. 세 번째는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거창한 즐거움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일상 속에 작은 즐거움들을 발견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예쁜 꽃을 보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은 몸과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7번째 주제인 현재와 실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환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을 하겠다.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저런 것을 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현재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완전해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작해보면 계획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가면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도 실행을 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실패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1000번 넘게 실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가 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에 대한 올바른 관점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이런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행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책을 쓰고 싶다면 한 페이지부터 운동을 하고 싶다면 10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완벽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시작하려고 하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습니다. 80% 정도 준비되었다면 일단 시작해 보세요. 나머지 20%는 하면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언젠가 하겠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다음 달 말까지처럼 명확한 기한이 있어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큰 목표만 바라보지 말고 작은 진전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격려하고 축하해 주세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8번째 주제인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독립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진정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자신의 개성과 진정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 말하는 미움받을 용기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문화입니다. 체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같은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다운 삶을 살 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로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 모두 악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도움이 되는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만의 지지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이제 9번째 주제인 정의와 진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와 진정성은 빈 배처럼 사는 삶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정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실천되는 것입니다.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성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말하는 예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는 형식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는 가식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예는 진정한 수양입니다. 정의를 실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에 올리기 위한 선행 칭찬받기 위한 봉사는 진정한 정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정의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정의와 진정성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에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인지를 구분해 보세요. 두 번째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일상 속에 작은 정의부터 실천해 보세요. 줄을 제대로 서기, 약속 시간 지키기, 거짓말하지 않기 같은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정의롭게 행동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정의가 아닙니다.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세요. 네 번째는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행동들이 정말 정의로운 것인지 혹시 독선이나 교만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를 끊임없이 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주제인 상호성의 절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주고받는다면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나 원한을 장부처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도움을 줬으니까 저 사람도 내게 이런 도움을 줘야 한다거나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일을 했으니까 나도 안갚음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과 배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상호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무나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말하는 정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은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상호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그 사람이 똑같이 보답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해주고 상대방의 반응은 상대방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준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친절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세요. 세 번째는 원한을 오래 품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그것을 오래 기억하며 안갚음을 계획하지 마세요. 원한은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많이 해치는 독과 같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발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무언가를 해줄 때도 그것이 진정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를 살펴보세요. 억지로 시키거나 부담을 주어서 하게 만든 일은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주기만 하는 것도 너무 많이 받기만 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되 그것을 계산적으로 관리하지는 마세요. 이제 빈 배처럼 사는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론을 아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빈배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3분씩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내려놓을 집착 한 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평판에 대한 집착, 성과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두 번째는 대신 붙잡을 핵심 한 가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계, 건강 중에서 오늘 특별히 집중할 것 하나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계획해보세요. 세 번째는 예상되는 충돌 상황에서 나는 빈배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심호흡을 오후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말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벼운 칭찬을 남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은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치 않은 충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충고하는 것은 좋은 의도라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와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던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던데. 같은 비교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평이나 험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들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에게도 해롭습니다. 대신에 관찰에 기반한 구체적인 칭찬 한 줄과 도움을 제안하는 질문 하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도울까요? 라는 간단한 질문이 원치 않은 충고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균형을 점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주 1회 정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너무 높이 오르려고 하지는 않는지, 너무 관대하거나 엄격하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세요. 만약 너무 높이 오르려는 경향이 있다면 겸손한 행동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해보세요. 너무 관대하거나 엄격한 경향이 있다면 각각 보완하는 행동을 해보세요. 너무 관대하다면 필요한 경계를 설정해보고 너무 엄격하다면 배려하는 행동을 해보세요. 본성을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 약자를 만날 때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자신의 말투와 선택을 메모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돌아보며 한 줄 피드백을 작성해 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습관을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평범함의 힘을 실천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매일 20분 걷기 제철 음식으로 한 끼 제대로 먹기, 수면 시간 엄수하기를 실천해 보세요. 이런 평범한 것들이 행복의 90% 기반이 됩니다. 특히 건강관리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건강하기만 해도 웬만한 어려움은 견딜 수 있습니다. 실행력을 높이는 스위치도 만들어 보세요. 완벽하면 시작한다는 생각을 금지하고 오늘 15분짜리 최소 행동 하나를 정해서 실행해 보세요. 책 5쪽 읽기, 서랍 한 칸 정리하기, 밀린 메일 한 통 보내기 같은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80% 정도만 준비돼도 시작해 보세요. 나머지 20%는 하면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작해 보면 계획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관점도 바꿔보세요.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실패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이제 빈배처럼 사는 삶의 마음가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핵심 문장들이 있습니다. 비워야 담긴다.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편견, 고집,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지혜도 사랑도 평화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과신은 약함, 절제는 힘.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만 능력을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겸손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말은 줄이고 관찰은 늘려라.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잘 듣고 잘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정확히 이해해야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평범이 최강의 사치다. 특별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조정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실패 없이는 진정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다 보면 점차 빈 배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강물에서 자유롭게 흘러가는 빈 배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본기를 점검해 보세요. 마음을 비우는 것, 겸손하게 사는 것, 균형을 찾는 것,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빈 배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층 여러분들께는 이런 삶의 방식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남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해 나가면서 생기는 공허함을 새로운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공허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 보세요. 빈 공간이야말로 가장 큰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공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언가를 채우고 쌓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 나무가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인생의 가을에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과도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걷기, 복잡한 다이어트보다는 규칙적인 식사, 화려한 여가 활동보다는 충분한 휴식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넓고 얕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많이 갖는 것보다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세요. 새로운 것을 사기보다는 가진 것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빠르게 많은 것을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의미 있는 것들을 해나가세요. 효율성보다는 만족감을 성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게을러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쓰지 마세요. 빈배는 급하게 어딘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감사하고
현재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빈배와 같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빈배처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동안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집중해 보세요.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시작하면 됩니다. 빈배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물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목적지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에 너무 빨리 뛰면 나중에 지치게 됩니다.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빈배처럼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변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실천해 나가세요. 그리고 이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기쁜 일뿐만 아니라 힘든 일들도 모두 성장의 기회입니다. 빈배가 때로는 급류를 만나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빈배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빈배와 같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만 집중하며 자신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아름다운 여정을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